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적용할 수 있게 자신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은입니다.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애가 느려요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아이를 느리다고 할까요? 말도 느리고요, 이해도 느리고, 동작도 느리고, 눈치도 느리고요. 정서적으로 미성숙할 때 우리는 아이가 느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느린 학습자는 어떤 아이를 뜻할까요? 맞습니다. 느리게 배우고 익히는 학생을 뜻합니다. 느린 학습자는 왜 느리게 배우고 익히나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A는요, 국어 시험을 20점 받아왔습니다. 1, 2학년 때는 20점까지는 아니었는데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 4학년 B도요, 국어 시험을 20점 받아왔습니다. 1, 2학년 때부터 국어 시험을 20점보다 좋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둘의 국어 성적 20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A의 경우는 일반적인 학습 부진을 나타내는 패턴이고요. B는 1, 2학년 때 채워져야 할 기초학습에서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느린 학습자들이 B에 해당되죠.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왜 공부를 못할까요? 왜 성적이 낮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의지가 없습니다. 적성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너 왜 공부 못하니? 너 왜 20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들은요, 해맑게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배가 아픈 원인이 상한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로 배가 아픈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공부를 못한다, 성적이 낮다라는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다양한 원인 중에서 특히 인지적인 원인으로 학습 부진이 나타내는 경우 이들을 느린 학습자라고 부릅니다. 느린 학습자와 경계성 지능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평균적인 지능은 IQ가 85 이상이고 지적장애의 기준은 IQ가 70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71에서 80 사이인 경우를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의 10에서 13%가 이 느린 학습자에 해당되고 쉽게 설명드리면 한 반에 3명 정도를 느린 학습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능적인 특성이 느린 학습자의 인지, 학습, 사회성,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인지적 특성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보고 듣고 구별하고 기억하고 집중하고 상상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학습으로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 주요 교과의 기초학습의 낮은 성취를 나타냅니다. 사회성은요, 상대방의 의도 파악, 그리고 친구와 어울리는 것, 규칙 지키기 등의 어려움이 있고요. 정서적 특성으로는 쉽게 포기하는 것, 낮은 자신감,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주변에서 느린 학습자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린 학습자는 일단 장애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반 학급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야겠죠. 그런데 느린 학습자는 또래와 같은 속도와 방법으로 주어진 수업을 소화하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눈에 띄는 장애 특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교사는 열심히 하면 또래만큼 할 것이다.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느린 학습자를 더욱 다그치겠죠. 또 친구들은 느린 학습자가 하는 말과 행동이 뭔가 맥락에 맞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와 같이 놀기를 꺼려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느린 학습자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고립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느린 학습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학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학습 부진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단순 학습 부진 정도의 문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정서나 사회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은 크게 눈에 띄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이후에 한글을 정확하게 못 읽는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문제인 거죠. 4학년 여학생이 한글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글 읽기는 물론이고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고 이해해서 시간 내에 답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은 4학년 여학생을 점점 위축되게 만듭니다. 자기처럼 한글을 못 읽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이 학생이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무시하거나 조별 활동에 끼워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요, 학교 생활이 싫고 집에서는 게임만 하게 됩니다. 4학년이 천천히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회피를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5학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느린 학습자 ADHD 학습장애 모두 낮은 학업 성취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아이들은요, 공통적으로 학습의 기초 능력이 낮고 학습 결손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따라가지 못해서 현재의 5학년까지 학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한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공부의 절대량도 적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도 낮고 놀고 싶은 것을 참는 통제력도 낮고 불안도가 높습니다. 느린 학습자 ADHD 학습장애의 차이점은요, 이러한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르다는 거죠. 느린 학습자는 지능적인 측면이 크고요. ADHD는 충동성, 낮은 주의 집중력, 과잉 행동 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습장애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느린 학습자나 ADHD는 학습 부진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면 학습장애는 학습 부진이 읽기, 쓰기, 수학으로 구분되거나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습장애로 분류되는 난독증 학생은 지능이 100 정도를 나타낸다고 해도 읽기에서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난섭증 학생은요, 수학 연산은 기가 막히게 풀지만 선생님이 칠판에 쓴 글자를 노트에 따랐을 때 글자를 겹쳐서 쓸 수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와 경계선 지능이 아닌 학습장애의 큰 차이점은 추상적 사고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친구의 마음을 추측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느린 학습자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이 약하지만 학습장애의 경우는요, 학습적인 부분 외에는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습장애이면서 경계선 지능 범주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느린 학습자라고 불릴 수 있으며 느린 학습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DHD와 느린 학습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ADHD와 느린 학습자는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흔히 느린 학습자들이 집중을 안 하고 딴짓을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ADHD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불안을 낮춰주세요. 그러면 산만한 행동이나 충동성이 줄어든다면 그 아이는 ADHD가 아닐 수 있겠죠.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 어떠한 정보를 알려면요, 집중을 해서 보고 들어야 되는데 ADHD와 같은 경우는 집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입력이 되지 않고요.
느린 학습자는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습장애의 경우는 정확하게 들어와도 이 안에서 정보 처리가 왜곡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미야구치 코지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인지 테스트의 일환으로 A4 용지에 원을 그리게 한 뒤에요, 아이들에게 세 조각으로 나눠보라고 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인데요. 케이크를 3등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지 기능이 약하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나 운동, 사회성, 이러한 능력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인지 능력이 아이들의 학습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첫째, 기초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느린 학습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겨서요, 적절하게 인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저학년 때부터 기초학습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기초학습을 배울 때부터 아는 것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모래성처럼 쌓아져서 쉽게 무너지고 학습 부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학습 결선이 채워지지 않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차이가 벌어지면서 학습이 좁혀지지 않고 학업 격차로 인해서 정서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서 더욱 학업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쓰고 세마는 기초학습 능력을 갖추는 것이 느린 학습자의 이 학년기에 자존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 사고의 유연성에 영향을 줍니다. 느린 학습자의 인지 발달 특성은요, 중간을 생각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느린 학습자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실패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다양한 선택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유연성은 사회성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규칙을 이해하거나 사고의 융통성을 가지는 게 필요한 집단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어려움을 느끼면 우울이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더욱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누적되면 청년기가 돼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셋째,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을 참기도 하고 조절하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느린 학습자는 이러한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거나 감정을 그대로 다 표출하는 거죠. 이러한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말과 행동에 대해 주위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많은 문제 해결 순간에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 경험은요,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기 회복력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느린 학습자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그리고 교사의 인내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 힘든 부분인데요. 하지만 가장 필요하고 부모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주위에서 저에게 특수교육 전문가시니 아이 키우실 때 정말 잘 참고 차근차근 알려주시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아니요, 저도 정말 힘듭니다. 저도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바쁜 일정과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면 저도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 제대로 안 해? 빨리 안 해? 이렇게 아이가 말을 듣게 하기 위해 무섭게 대하거나 비난의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말이 효과적일까요? 그 순간은 잠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것이 그렇게 화낼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답답하고 자신의 마음과 달리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시작이 나의 초조함과 불안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마음이 아이에게 투영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이해하고 기다린 것은 많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와 천천히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씩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눈을 보시고 강점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강점은 길러주시고 약점은 천천히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해리포터 이야기 아시나요? 해리포터가 인간 세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특이한 아이로 비난받지만 마법 세계 호그와트에서는 해리포터의 특별함을 인정해주고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죠. 해리포터는 인간 세계에서 생활했던 창고방을 나와서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는 호그와트에서 무한한 성장을 합니다. 만약 해리포터가 창고방을 나오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자녀가 지금 있는 곳이 창고방인지, 우리 아이의 색깔이 존중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호그와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